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주시하는 가운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8% 상승한 25,635.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3% 상승한 2,755.45에, 나스닥 지수는 0.64% 오른 7,375.9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의 이란 원유 제재 예외 조치 여파가 지속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1.4% 하락한 62.2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4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WTI는 장중 한때 배럴당 61.131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지난달 기록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해 약세장 진입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채용 공고가 사상 최고치에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9월 채용 공고는 전월 730만 명에서 감소한 7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채용 공고는 당초 710만 명으로 발표됐지만 730만 명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2000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9월에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역사적 최고치 수준입니다. 영국 브렉시트 장관이 국무회의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엄지를 치켜 세우는 제스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파운드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라브 장관은 내각회의를 끝내고 나서면서 엄지를 치켜들었는데 CNBC는 이것이 브렉시트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파운드화가 약세에서 벗어나 신고가를 향해 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관방세가 지속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면서 2080선까지 회복했는데요. 장중 한때에는 2090선까지 올랐지만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면서 상승폭을 재차 반납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쯤 모두 종료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서는요. KDI가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올해는 2.7% 그리고 내년에는 2.6%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급락세가 나왔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상황별 시나리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던 우리 증시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업종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DI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2.7% 그리고 내년에는 2.6%로 내다봤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또 각종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지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예, 일단 KDI,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이죠. 어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일단 1년에 2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그러면서 이제 점차 그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상반기에 발표했던 부분에 비해서 올해 전망치 자체를 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하향 조정한 그 성장률 자체는 2.7%에 머물 것이다라는 부분. 지금 최근에 미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죠. 거의 3%에 육박하는 그런 그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대비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 쪽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그리고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이탈 현상이 계속 시장 내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들 속에서 결국에는 경제 펀더멘탈 자체도 상당 부분 미국 쪽에 대한 어떤 그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오히려 거꾸로 상당 부분 힘겨워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고요. 다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리고 선진국 대비해서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낮아졌다, 오히려 역전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7% 그리고 내년은 2.6%가 되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부분은 올해 전망치보다 내년의 전망치 하향폭은 좀 소폭은 좀 줄었다라는 부분에 오히려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역시 그러니까 OECD에서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가 조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그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가장 큰 것, 결국은 설비 투자가 상당 부분 위축되었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결국은 산업별로 생각을 해보면요,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기타 업종들에 있어서는 설비 투자가 상당 부분 지연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또는 취소되었다라는 부분. 이 취소되고 지연되었다라는 것은 설비 투자가 취소되고 지연되었다는 부분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수출 증가에서의 둔화, 소비의 감소 같은 어떤 매우 중요한 경제 지표로 반영이 되면서 우리 시장 내 다소간 좀 불안 요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분명히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투자가 지연되고 투자가 취소가 되었는데 그것이 안 된 업종은 무엇인가를 본다라면 역시 반도체 업종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꼭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반도체 투자가 많이 됐다라는 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설비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이어가도 여전히 무난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실질 성장률 자체가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하회한다라는 것. 이 부분, 이에 대한 부분의 가장 중요한 배경 역시
고용 부분의 둔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민간 소비 증가율 자체가 이에 따라서 상당 부분 둔화.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소비에 더 설비 투자의 위축은 결국은 수출 증가의 둔화는 물론 민간 소비의 감소로까지 이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일단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림 하에서 소득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면서 민간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로 인한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확대하려는 그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려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더 너무 실망 내지는 낙담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시장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일단 드려봅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각 기관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정부는 2.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를 했죠. 2.7%로 역시 그 KDI에서 어제 발표한 KDI의 전망치와 똑같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점차 둔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는 이의를 달기가 상당 부분 어렵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서서 고용 부분의 둔화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취업 증가 폭이 상당 부분 연초에 예상했던 데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취업자 수의 증가, 고용 증가를 만들어내기가 상당 부분 힘들다라는 점. 연초에 올해 한 25만 명 내외를 예상을 했었지만 지금 수정된 부분 한 7만 명 내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취업자 수의 증가.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찾는 것도 오히려 시장 내에서 앞으로 뜨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고 소위 말하는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KDI에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그리고 내년 앞으로 경제 하방 압력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들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그 교역량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그리고 주요 수출 품목의 어떤 그 단가 하락. 이 주요 수출 품목의 단가 하락은요. 소위 말하는 반도체의 어떤 그 반도체 단가의 하락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가격 일단 꼭지를 찍었다. 라는 부분에는 이의를 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고사양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단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전반적인 평균 단가 부분을 상쇄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 전체적인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낙담이 아닌 오히려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기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외 경쟁력의 약화, 이 대외 경쟁력의 약화 부분은 환율 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위안화의 약세가 소위 말하는 위안화 환율의 위안화 환율의 상승 자체가 7위안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원화 환율 상대적으로 대외 경쟁력이 조금은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금리 변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번 주말에 있을 FOMC 회의보다는 아마도 12월 19일에 있을 FOMC 회의에 시장의 주목이 조금 더 상당히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여전히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결국은 금리 인상의 어떤 그 변화 부분이 우리 시장에 그리고 우리 산업에 결국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이러기에 이런 그 하방 압력을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 찾는 노력이 결국은 시장에 대한 수익률을 나름 확보해 나가는 상당히 중요한 지름길 내지는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요. 지금 그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일단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상당 부분 이런 정부의 한국 성장률이랄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 전망치랄지 KDI의 경제성장 전망치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일단 가져보게 되면서요. 근데 우리 시장이 유리한 부분은 아무래도
하더라도 동결 쪽이 우리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텐데 그래도 금리를 12월에 미국 FOMC에서 올리게 된다라면 역시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좀 동반 금리 인상 상승 인상하는 것이 전반적인 글로벌 자금 수요의 밸런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결국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런 그 대외 하방 압력 요인을 피해갈 수 있는 업종 이 부분을 찾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마음속에 새기시고 투자 전략 세워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반도체주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중 최고치 대비해서 페이스북은 마이너스 30%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정도의 조정세에 나왔습니다. 이제 좀 눈을 돌려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시장 주도주는 고성장 기술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는 고성장 기술주이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빵 주식이다라는 점. 네, 앞서 우리 최은 앵커 말씀을 간략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다들 애플 컴퓨터도 어제 물론 이제 어제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의 반등이 좀 나타났어요. 한 1%, 2% 내외의 시장 반등이 나타났죠. 이 부분은 여전히 좀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미국 중간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그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런 기대감 부분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일단 아마존과 애플의 주가 하락, 페이스북의 주가 하락. 일단 아마존과 애플은 각각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선 미국의 넘버 1, 2 회사였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먼저 지난달 말에 이제 그 시가총액 1조에서 이탈을 했죠. 그리고 어제 그저께 애플 컴퓨터 역시 시가총액 1조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가장 중요한 하락 배경에는요. 실적 전망 자체가 상당 부분 어둡다라는 점. 이 부분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거와는 다르게 또 다른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의 배경들이 있다라는 점 분명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빵 주식들,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그 규제 강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께 어제 그저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트위터를 통해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낼 세금을 미국 자국 내에서 걷어들여야 할 텐데 왜 그 세금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좀 웃지 못할 이야기.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시장 내에서는 반독점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다소 좀 부담감이 계속해서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디지털세 다들 알고 계시죠? 유로존에서 구글에 대해서 세금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그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분명한 어떤 세금과 관련된 문제, 세금과 관련된 하방 압력 요인들이 계속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국면은 고성장, 소위 말하는 고퍼주에게는 결코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PER을 좀 내줘야 되는, 좀 할인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PER 멀티플이 줄어들어야 하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주가는 하락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양상이 각 국가 간 보호무역 양상으로 치닫게 되면서 그런 우려감 역시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사실상 이제 시장은 어찌 보면 기술주들이 다시금 재차 상승 동력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 어찌 보면
새로운 주도주 내지는 새로운 시장 내 아이템을 찾는 노력들이 상당 부분 여기저기서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범주는 당연히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스마트폰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했다라는 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은 제한적이다. 소위 말하는 매력적이지 않다. 애플 컴퓨터가 최근 들어 매력도를 잃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실적도 실적이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그들이 이제는 그 제품의 판매 대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장 실망 매물이 더욱더 쏟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결국은 혁신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 판매 대수가 아니라 이제 이익률을 가지고 시장과 어떤 그 맞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아이템, 스마트폰을 제외한 그리고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새로운 신규 아이템에 대한 시장 기대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출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범주는 아마도 4차 산업혁명 혁명과 관련돼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잠재적인 신규 아이템 후보군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대다수 지금 IoT, 사물 인터넷, 식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물 인터넷이랄지 바이오랄지 5G LTE 통신이랄지 아니면 스마트 자동차와 관련해서 분명히 가장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가장 섹시한 그리고 가장 어떤 그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종 이 부분들 미리 좀 찜을 해 놓으셔서 계속해서 관찰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지금 현재와 같은 조정 장세의 양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내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매우 중요한 잠재적인 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시간이 돼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다들 알고 계시죠? 중간선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각 주들에 따라서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는요, 오늘 오후 한 2시경부터 미국이 이제 시차가 총 5시간 정도가 있으니까요. 각 주별로, 시차별로, 이제 그 시간별로 아마도 이제 그 선거 결과가 오픈이 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게 될 텐데 결국 구체적인 결과는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 오후 한 5시에서 7시경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 이후에 트럼프의 발언, 트럼프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야기의 뉘앙스, 스탠스 이 부분을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점. 이와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이벤트는 무엇일까? 물론 이번 주 말에 있을 FOMC 회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보다는 아마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광군제, 바로 글로벌 소비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 G2 정상회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졌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G2 정상회담 지금 열릴 예정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졌다. 이 부분은 아마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음 달 12월 19일 금리 결정, 통화 정책의 스탠스와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빵 주식들의 주가 움직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면서 과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비롯한 전반적인 IT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분명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 아마 큰 그림 그려가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 변수는 환율이다라는 점까지 아울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추가적으로 시장 관심 이슈 분명히 있습니다. 연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여기저기서 쏠쏠하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 아울러 생각을 해두시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속에서 아마도 점차 시장 계속 관심을 가져가는 그런 어떤 그 종목군들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점. 어떤 것이다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속에서 아마 어떤 그 순환매 양상들이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아울러서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 이제 그 주주명부 폐쇄 바로 직전 임박해서 서서히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이미 정해진 이야기. 그렇다면 대주주와 관련된 그리고 결국은 코스닥 매도 수급, 코스닥 수급과 관련된 이슈 조금 좀 우리가 염두에 놓고 미리미리 대응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중간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트럼프 발언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장 쟁점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도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좀 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거로 지금까지 펼쳐오던 정책들이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별 시나리오 함께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하나의 중간 심판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중임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벌써 2년이 거의 흘러갔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시나리오는 3가지로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우세, 하원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갈아치우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대로 아마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아마도 국내 증시에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많이 높아지면서 한국 증시나 아니면 신흥국 증시 어떻게 보면 더 연말 랠리까지 좀 기대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예산 법안 같은 것을 많이 심의하는 하원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장악해버리면 예산을 볼모로 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원천적으로 계속해서 뭐라고 자유무역주의를 조금 더 표방하는 이런 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지금 현재 이런 무역 협상이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넘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상원과 하원 둘 다 법적으로 동등하게 입법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원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교나 북방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루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하원은 예산 법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연말로 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왈과 많은 것처럼 미국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샤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득세로 인해서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차지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좋게 계속해서 표현을 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재정정책 추진력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금 이슈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경기 부양 효과를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국채금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상승 그리고 달러와 강세로 연결되면서 신흥국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희박한 가능성은 상하원 다 민주당이 차지해버리는 경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감세안도 X가 될 거고요.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도 X가 되면서 그동안 추진하던 것을 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가장 상승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동력이 돼서 있었던 것을 원동력이 쪼그라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결과는 아마 우리나라 시장 아마도 오후 시장부터는 하나씩 이제 밝혀질 거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숨 죽였다가 오후 시장에 어떻게 보면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판결음이 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오늘 시장에 영향이 분명할 것 같은데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하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조금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종을 살펴보면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위에서 7위까지 내려왔고요. LG화학은 전기차 기대감 받으면서 6위에서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도 이 나스닥에서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함께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조금 뒤섞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언급해 주셨던 이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그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전 주가까지 내려와 버린 거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바닥은 왔긴 하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언제 반등이 나올 것 같아라고 하면 아직은 물음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지금 현재 순위가 밀리고 오히려 또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것들은 주가가 조금씩 치고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표주들이 바로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이런 관련된 주식입니다. 실제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시총 순위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수 있는 5G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년 3월에 어떻게 보면 상용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급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이런 통신주들이 다시 한번 좀 곽광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앞으로의 성장도 5G로 할 거고 이런 방어주 역할도 두 개 다가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통신주들이 그나마 조금씩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모습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흐름이 좀 극명하게 좀 많이 갈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변동성이 좀 많이 큰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쪽 업종을 섹터를 선택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그런 수익률을 제고를 할 수 있는 큰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유류세 인하였습니다.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를 인하했는데요. 정부가 좀 부담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덜게 됐습니다. 이 정유주들에게는 호재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하지만 또 항공주들이 오히려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기름을 한번 넣어보려고 좀 한번 돌아다녀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되는 곳이 많이 생각보다 없더라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실제로 직영 주유소들만 먼저 가격이 다운이 됐고 아직까지 사업주들이 있는 데서는 아직까지는 예전 그런 휴가주 가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 같더라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경기에 대한 얘기 어떻게 보면 좀 세금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남아있나 봅니다. 그래서 한 2조 원 가까이를 어떻게 보면 정부가 풀어주는 효과가 나타났었는데 이것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 활성화를 시키려고는 최근에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국민에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방법을 정부가 선택한 카드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는 정유사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동시에 소비자 판매 가격까지도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수요 증가를 일으켜요. 그동안 좀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좀 멀리 가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경기가 조금 침체되는 이런 게 입장이었는데 이걸 반대로 이렇게 되면 수요 증가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호재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반등이 나오기는 아직은 좀 애매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거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또 항공주 같은 경우 좀 긍정적인 이슈는 분명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아마 수혜를 받는다는 식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수요 탄력성에 대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과거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어떻게 보면 수요 탄력성을 감안했을 때는
중립적인 이슈로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도 해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오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다가 오후에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전에는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 오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장 많이 봐야 된다. 오늘 아침 미국 시장이 좀 급격 위로 올라와서 좀 위로 지금 현재 예상 재료가들을 보니까 상승적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촉발될 게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에 대한 이런 이후의 이런 전략을 좀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좀 급변합니다. 마이너스로 갔다가 순간 또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가고 이렇게 순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바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면밀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조금 한 2달 가까이 남은 올해 장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배당 관련된 주로 어떻게 보면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요즘의 시점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장님 이번에 이 시장이 좀 살아나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가장 먼저 상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 우선은 가장 크게는 결국은 성장 주식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가장 먼저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준다라는 얘기를 해드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관련된 주식들 위쪽으로 여러분들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놓을 수가 있고요. 그 아래단으로 있는 LNF나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포스코캠텍 같은 이런 주식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열심히 관심을 가지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촉발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쪽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입니다.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강원 북부는 종일 이어지겠고 서울, 경기, 충청도, 전북 지역은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경북 서부 내륙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경북과 전남 서부 지역은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강원 영동과 강원 북부의 5에서 20, 그 밖의 지역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한편 극심했던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서쪽을 비롯한 강원 영서 지역은 아직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이들 지역은 오늘도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와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0도로 예년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4도 안팎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고요. 서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은데요. 아침까지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인천 1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강릉과 울진 15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까지 한때 비가 오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8도, 부산 19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